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0문제 모두 풀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저기 10문제 중에서 시간 부족 때문에 못 푼 문제가 있으면 찍으셔야 돼요. 찍는 것까지를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찍는 거 연습하라고 하니까 찍는 거 연습 안 하고 그냥 못 푼 건 난 정정당당하겠으면 평가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찍는 거 없으면 합격 못 해요. 찍는 것 때문에 합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찍는 걸 할 때는요, 1번부터 여러분들이 10문제 중에서 못 푼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비는 번호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 3번에 한 개도 없더라, 2번에 한 개도 없더라.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요 문제도 지금 내는 문제도 1번 정답 2개, 2번 정답 2개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었거든요. 실제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연습하시라고 제가 정답 분포를 고르겠으니까, 쌤, 내 방금 보니까 정답 3번에 5개던데, 그럼 3개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 무조건 3개 이상 틀린 거야. 그럴 수가 없다니까. 예, 그것도 찍는 연습도 하시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분포를 맞추었으니까요. 10문제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고르게 8개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해설 들으시는 과정에서 실력 향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점수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번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게 복합 부동산이었죠. 지금처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요,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걸 복합 부동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선박항공기 공장재단이 준부동산은 맞습니다. 이건 준부동산 맞아요. 저당권 돼요. 감정평가도 되고요. 근데 모두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개는요, 오직 2개. 그러니까 재단하고 임목하고만 되는 거지. 앞에 있었던 선박항공기 공장재단은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공장재단, 강업재단의 임목밖에 없습니다. 3번, 이 경제라는 말이 나왔죠. 경제라는 말이 시험에 뜨면 5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 5개가 뭐냐면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이렇게 다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맞았어요. 자산, 상품 맞는데 이게 자본이 나와야 돼요. 자본. 이 자연은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 됩니다.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산, 자본이 나와야 됩니다. 3번 체크하신 분 반성하세요. 4번은 이제 누구하고요? 토지하고요. 그 위에 정착물을 갖다가 하나에 결합된 상태로 처리하는 거. 그래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이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바뀌었네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바뀐 거예요. 5번 들어가기 전에 절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들, 법경기 중에서 동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은요, 같은 말로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만 유형적 측면입니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기술, 물리, 유형. 이 세 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경기 중에서 기술적 측면은 시험에 나올 때 물리적 측면 나와도 되고요. 얘만 유형적 측면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기술적 측면은 4개 나와야 되거든요. 이 4개가 공자, 위, 환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간, 위치, 환경 보입니까? 요건 무슨 개념이죠? 기술적, 같은 말로. 물리적, 같은 말로. 얘 유형 맞습니다. 유형 맞아요. 얘만 유형이에요. 법과 경제는 무형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5번. 5번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왜 축하드리냐면 난이도가 높아요. 지금 1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 빼고는 난이도가 다 높아요. 8개를. 내가 문제 내면서 어떻게 냈는지 아세요? 다 죽어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냈어요. 대신에 60점으로 가장 빠르게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5번. 2번 갑니다.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 이거 맞추면 대박. 대박. 자, 보세요. 자, 제목 확인합시다. 제목은 토지 정착물입니다. 뭐라고? 토지 정착물에는 뭐 있고 뭐 있습니까? 종속 있어? 또 독립 있고. 그러면 독립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이 아니야. 맞지. 정착물은 맞는데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아예 뭐가 있냐면 동산이 있습니다. 아예 뭐가 있다고? 동산. 동산은 임차인 정착물 기억납니까? 그리고 경작수확물 기억납니까? 경작수확물 기억나냐고요? 그리고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기억납니까? 그리고 독립은 몇 개? 4개. 종속은 몇 개? 그 외. 이렇게. 요거는 3개. 요거 4개. 요거 그 외. 선생님, 답이 4개겠네. 답은 4개 아니에요. 답은 5개예요. 자, 저 보세요. 뭐 하고요? 건물.
또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갖춘 수목 또는 등기된 임목. 그래서 6개가 되는 거예요. 수목은 명인도 되고 등기도 되거든요. 그리고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로 봐요? 내 건물 죽이지. 내 건물 죽이지. 주벽, 기둥, 지붕. 죽이지 모른다. 죽이지. 주벽, 기둥, 지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요거 돼, 요거. 요거 돼? 그 다음에, 명인방법 수목 돼?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돼? 그리고 등기된 임목 되냐고. 그리고 타인 토지의 농작물 돼? 그래서 총 몇 개? 5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어 이거는 종속적인 정착물이에요. 오케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도 종속적인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가식 중인 수목 보이십니까? 얘는 아예 동산입니다. 예. 이게 독립도 아니야, 그냥. 아예 동산입니다, 동산. 그러니까 독립 4개는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물,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수목, 등기 임목, 타인 토지 농작물. 완벽하게 이해합시다, 알겠죠? 어렵게 냈어요. 5개 맞추신 분 감축드립니다. 풀지도 않고 독립 4개인데 하고 4개 체크하신 분들 유감입니다. 답은 5개. 3번 갑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자, 택지 안에 뭐 있지? 주상공. 농지 안에 뭐 있지? 전닭가손.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이면 무슨지? 이행지. 이렇게 움직이면.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건 무슨지? 그걸 아시라는 문제예요. 아마 이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는. 자, 보세요. 인근적인 주위 환경으로 봐서 현재 용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장래 택지가 될 것 같은 땅. 그럼 이거 현재 용도는 농지나 임지로 봐야 돼. 그럼 농지나 임지가 택지가 될 것 같은 땅을 뭐라 그래요? 후보지 해야 됩니다. 이거 후보지입니다. 후보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갔대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가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이거는 뭐야? 이행지. 뭐가요? 과수원이요. 뭘로 가세요? 주거지로. 자, 보세요. 과수원이 주거지로 가는 거는 농지가 택지로 가는 거다. 그지? 대표적인 무슨지? 후보지.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3번 체크하신 분들 감축들이 옵니다. 4번.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획지 그래야 됩니다. 1단지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1단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5번. 건물 지으면서 이렇게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땅을 뭐라 그래요? 공지라고 해야 됩니다. 공지. 오케이? 그래서 필지, 획지, 그 다음에 공지, 공한지, 그 다음에 1단지, 획지, 후보지, 이행지를 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갑니다.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아까랑 바뀌어서 나왔네.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는 획지가 아니라 무슨지? 1단지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예. 택지는요,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 맞습니까? 주상공까지는 맞았는데,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리고 또는,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둘 다를 의미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택지는 건부지도 되고 나지도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있어도 되고 앞으로 있을 예정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택지는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한다. 둘 다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여기까지는 어때요? 맞아요.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토지다라고 해야 됩니다. 뭐는요? 공법상의 제약은 있어야 되니까 삭제하는 겁니다. 건물 없고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입니다. 법지는 법적 소유권은 있으나 활용 실익이 없는 경사진 토지를 말한다. 어때요?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체크하신 분 유감입니다. 포락지는요,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땅은 맞는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등록된 토지.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등록되지 않은 땅은 빈지밖에 없습니다. 빈지는 해안선부터 등록지점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걔만 등록이 안 됐고요.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하천으로 잠겨버린 땅,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땅을 말합니다. 4번 체크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토지 용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 없어. 답은 4번 축하드립니다. 5번.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우리 옳은 것 찾으러 갑시다. 옳은 것 찾으러 갑시다. 임대형 기숙사는 몇 실이죠? 20실.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20실은 임대형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중이는 학교 공장 맞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학생, 학생 종업원 공동시설 50% 이상은요, 일반 기숙사에 대해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일반 기숙사. 다중주택은요,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유감입니다. 3번 갑니다. 연립에는 뭐가 떠야 돼? 초가 있어 없어? 그리고 몇 계층? 4계층. 맞아 안 맞아? 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틀리신 분들 유감입니다. 난이도 하. 그 옆에다가 문제 옆에다가 난이도 최하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난이도 최하. 이게 틀리지. 연초 몰라 연초? 초 연립이면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왜 틀렸죠? 4번은 왜 틀렸죠? 19는 뭐라고? 다가구 19 다가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모르냐고? 19 다가구 이렇게 5번 못 틀렸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해서 생활 가능,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은 싹 가능한데 구분 소유할 수가 없는 주택입니다. 오케이? 답은 몇 번? 3번 연초. 오늘의 서비스 문제 6번입니다. 6번. 만점 기대하고 낸 문제입니다. 만점 기대하고 낸 문제고 작년 4월 8일 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상당히 쉽게 나왔죠. 다음 중 주택법명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준주택 기호단어 지호단어 아니죠? 기호단어 맞습니다. 지호단어 아니죠? 기호단어 맞습니다. 기가 뭐냐고. 기숙사. 기 하는데 오 하면 어떡해. 자,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이제 생숙이라고 하는데 생숙은요 준주택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고요. 노는 모두 다 준주택이 맞습니다. 만점 기라고 낸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혹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맞는 것처럼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오다가 다 걸리지 마. 기호단어 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7번으로 갑니다. 7번 맞추신 분들 감축 드려옵니다. 자, 무슨 업을 찾아라? 서비스. 자, 여러분들 7번 보세요. 부동산업은 임계공이 있나? 임계공이 있냐고. 관중자감이 있나? 관중자감이 있냐고. 근데 앞에 요 두 가지를 갖다 우리 뭐라 부르냐면 앞에 그 두 가지를 임대공급업이라 그래요. 무슨 업이요? 임대공급업. 뒤에 이 두 가지를 관련 서비스업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관련 서비스업.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업에는 무슨 업과 무슨 업이 있는데?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는데 임대공급업에는 뭐가 있고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은 뭐가 있어요? 관중자감. 그럼 지금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뭘 찾으란 얘기야? 관중자감 찾으란 얘기야. 맞아요? 관이 뭐야? 관이 관리야. 근데 관리는요, 관이 관리잖아, 그지? 주거 있어? 비주거 있어? 기타는 없어. 이건 안 돼. 그리고 네 글자가 3번 나와야 되거든. 자, 따라해보세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시작.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관련 서비스업은요, 주거부동산 관리, 비주거부동산 관리 하고요.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일단 뭐는 없어져야 되냐면 여기서 이 임대업이라든지 개발공급업, 임대업이라든지 개발공급업은 없어져야 됩니다. 임대업과 개발공급업은 임대공급업에 들어가지 관련 서비스업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케이? 그럼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네 글자를 찾거나 아니면 관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관리가 잘 나오긴 했는데 무슨 관리는 안 돼? 기타 관리는. 시옷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아까비. 이 깻잎 2장 이런 거예요, 이게. 아깝이 너무 아깝네. 이게 주거 관리되고 기타 관리, 비주거가 되는데 기타 관리는 안 돼요. 그리고 네 글자 한번 찾아봅시다. 투자업 있어, 없어? 없어. 투자 자문업이라고는 있어. 자문업은 있지? 투자업은 없어. 그 다음에 중개 대리업이야. 중개 금융업 없어. 그 다음에 비주거용 관리. 요거 돼. 비주거 관리 돼. 관리는 뭐는데? 비주거 관리 돼. 기타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감정평가비 있어, 없어? 있어. 감정평가비 있어. 그래서 총 몇 개? 2개. 답은 2번이고요. 맞추신 분들은 공부 정말 제대로 하신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맞추신 분은 지금 시험 연락도 될 것 같은데? 느낌 좋아? 8번 갑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업 11개 다 얘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적어보세요. 임개공은 뭐가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있어요. 근데 관은요? 주거, 비주거. 3글자 4번 시작. 4글자 3번 시작.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그래서 문제 풀 때 제가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개발 공급업 보이나 지금? 무조건 맞아. 어떻게 맞다고?
무조건 맞다고. 임대업 보이나? 보이나? 무조건 맞다고. 왜 무조건 맞는지 아세요? 얘는 주거, 비주거, 기타가 다 되니까. 그래서 아까는 틀렸잖아. 아까는 왜 틀렸냐면, 아까는 관련 서비스만 얘기해보라 그래서 틀렸고요. 이번에는 부동산업 전체를 얘기해보라 그러고 했기 때문에, 뭐가 뜨거나 뭐가 뜨면 무조건 맞다. 임대가 뜨거나, 개발 공급이 뜨면 무조건 맞다. 근데 관리는 뭐가 떠야 된다? 주거, 비주거, 기타가 떠야 되는데, 비주거 떴어요. 왜 그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리고 없는 업과 있는 업 한번 얘기해보세요. 건설업 있어, 없어?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금융업 있어, 없어?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중개대리업 있어, 없어? 있어. 중개대리업 없으면 우리 중개업 어떻게 해? 중개대리, 소자자문, 감정평가. 중개대리, 소자자문, 감정평가.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업은 총 몇 개? 4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속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총 몇 개 중에서, 쪽팔려. 총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속하지 않는 것이니까 요거 하고 2개 속하지 않네. 그죠? 네, 답은 2번으로 바뀌는 그런 문제입니다. 쪽팔려. 속하지 않는 거. 내가 내고 내가 또 이상하겠네. 속하지 않는 것이니까 답은 2개입니다. 오케이. 답은 2개. 9번으로 갑니다. 토지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일단 한번 봅시다. 소모를 전제로는 재생산과 사고방식을 토지에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게 영속성 맞습니까? 좋아요. 부증성 때문에 소유 욕구, 독점 소유욕, 지가지대 최유효인 근거가 됩니까? 예, 좋아요.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부증성 때문에는요,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요,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부증성 때문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럼 일단 뭐를 품으면 안 돼요? 멋을 품으면 안 돼요? 디귿을 품으면 안 돼요. 그쵸? 리를 가볼까? 개별성은 비교 곤란하게 하고요, 대체 관계를 제약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동성은 임장활동, 외부효과, 국지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고요. 디귿 빼고는 다 됩니다. 디귿 빼고 다 되면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4번 맞추신 분들 감축드리 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갑니다. 10번. 난이도 높습니다,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 쌤 오늘 2개 맞았어요. 괜찮아, 여러분들. 2개 좀 심하긴 하다. 아까 준주택 기호단어 빼면 1개밖에 못 맞췄나 그러면 좀 심하긴 한데 괜찮아. 앞으로 좋아져요. 자, 갑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예, 이게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답 1번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 다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인할게요. 2번은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해야 돼요. 불필요한 게 아니고, 부정성 때문에 생산부 법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아요. 생산부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속성에 감가상각이 필요하다. 이거 틀리면 가만 안 둬. 감가상각이 배제된다라고 해야지. 뭘 필요해?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조심하자 그랬지. 토지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배제된다라고 해야지. 배제된다. 그래서 저 보고 대답 한번 해봐요. 지역 분석이 불필요해요? 아니면 필요해요? 필요해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감가상각이 필요해요? 배제돼요? 배제돼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돼요? 배제돼요? 배제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늘 1문제.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수요 공급 이론 포함한 경제론 10문제 나갈 겁니다. 극악한 난이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극악무도한 난이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은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 나눠드린 80문제 3월달까지 100점 맞을 정도로 노력하시면요, 60점 반드시 나옵니다. 3월달부터 60점입니다. 3월부터 60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 풀고 나니까 집에 가서 복습을 어떤 부분을 좀 해야 되는지 느낌 오지 않습니까? 안 오시는군요. 어쩔 수 없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수요공급 극악의 난이도로 다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